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존재가 있다. 밤늦게 울거나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그 이름. 바로 망태 할아버지다. 과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래동화일까? 아니면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실화일까? 오늘 나는 그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망태 할아버지는 조선 후기 기록에도 존재하고 있다. 아이들을 납치하던 유괴범 또는 떠돌이 걸식자 혹은 산속에서 내려오던 나무꾼. 정확한 실체는 알려진 적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망태기를 들고 다녔다는 점이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시골 마을에는 밤마다 어른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너 자꾸 밤에 울거나 말을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데리러 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그저 어른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저 무서운 전래동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여름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여름밤처럼 더운 바람이 집 마당을 스쳤다. 나는 친구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 던진다. 잘 잡아야 돼. 엄마는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에 계셨는데 내가 던진 공이 마당 담장을 넘어 산길 쪽으로 굴러가 버렸다. 공을 주우러 가기 위해 나는 엄마에게 말도 없이 혼자 뒤쪽 산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길 입구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작은 저수지와 낮은 언덕이 어슴푸레 보였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공을 찾으러 갔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풀잎이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고 공포에 휩싸여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허리가 구부정한 남자가 산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등에는 지프로 만든 망태기를 메고 있었고 그것과 눈이 마주쳐버렸다. 그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저게 뭐지? 나는 속삭이듯 혼자 중얼거리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민규야, 돌아와. 그 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렸다.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온 나는 왜 이렇게 다급하게 뛰어오냐는 친구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문을 걸어 잠갔다. 가슴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과 얼굴에는 땀이 흥건하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였다. 나 말고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망태 할아버지를 봤다는 목격담이 돌기 시작하였다.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그날 밤처럼 부모님 몰래 산길로 향했던 아이들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 존재를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어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랑 함께 내가 살았던 시골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우리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아직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마당에 따로 구비되어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혼자 다녀올 수 있잖아. 지금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혼자 다녀와. 무섭단 말이야.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못 가겠으면 그럼 그냥 바지에 싸. 아직 8살이었던 아들 녀석은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 혼자 가기가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정말 엄마의 말대로 바지의 볼일을 볼 수는 없었기에 마당으로 향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화장실을 간다던 아들 녀석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곧바로 화장실로 가보았지만 아들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고 나와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때 산길 쪽에서 아들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아버지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였고 그곳엔 아들 녀석이 나무 뒤에 숨어 울고 있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달래주며 대체 왜 그곳에 혼자 올라갔냐고 다그치듯이 물었다. 이내 아들이 대답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는 아들 녀석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너! 대체 거기가 어디라고 너 마음대로 올라가고 그래? 어두운데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나는 화장실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전혀 사람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야. 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잠깐만. 아니야. 무사히 돌아왔으면 된 거야. 아들 녀석이 본 건 어릴 적 내가 보았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아들에게 아빠도 어릴 적 그곳에서 너와 같은 것을 보았고 절대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며 놀란 아들을 달래주었다. 그 후로 나는 시골집에 갈 일이 생기면 혼자서만 다녀왔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손자 녀석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망태 할아버지.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존재는 이제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밤마다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